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네, 네. 안녕하세요. 벌써 네.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학 박사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벌써 네 번째 네 시간입니다. 번째 시간 저희 네 번째 시간. 예. 쫄불의 네 번째 시간. 쫄불. 이제 슬슬 아주 초짜의 티를 벗어나고 이게 좀 올라오시면 됩니다. 올라오실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모르겠으면 위키피디아에서 다시 읽어봐라. 다시 거기에 읽어보시고. 있는 말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뭐랄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저번에 예고도 했는데요. 얘기했잖아요. 이 바닥에서 뭐 좀 이제 안다 싶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합의 알고리즘을 뭘로 쓴대? 이런 얘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고수처럼 그렇죠. 느껴지죠. 자, 박사님, 그럼 합의 알고리즘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혹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종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검증이 돼야 되는. 검증이 돼야 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냐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연산을 끝내주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끝마침을 해주는 그거를 거거든요. 저희 1, 2, 3회 방송했던 거에 다시 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저희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떻게 된다? 앞으로만 간다. 뒤로 돌아오지 못한다가 기본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기록한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제가 증명돼 있다고 했어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난 7,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죠.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 처음에 설명드린 해킹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래소가 그 주변, 털린 거지. 거래소가 거래소가 털렸거나 개발자가 실수를 했거나의 부분이지 그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합의 알고리즘이 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건데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 주셨더니 그런데 이게 한 10만 명 쓸 줄 알았는데 1억 명이 쓰다 보니 그러니까요.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제 회사인 비자카드 같은 경우는 초당 뭐 4만 번씩 뭐, 카드 결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 초당 7번밖에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더리움은 초당 15건. 뭐 15번 그걸 높인다고 해도 뭐 부스팅을 아무리 만들어도 기술적으로 500번, 1000번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그 초당 이렇게 처리 건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합의 알고리즘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합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약간 우회를 한다 해도 급격하게 그 속도를 높이거나 그렇죠. 그 합의 알고리즘이 뭔가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합의 알고리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 크게 좀 써있는 데를 가지고 왔는데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현재 작업 증명이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POW, Proof of Work. 그래서 이제 보통 작업 증명 이렇게 쓰지 마시고 POW 방식이다 정도를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말은 좀 있어 보이게 보이죠. Proof of Work이다. 그래서 작업을 실제 증명한 걸 가지고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됐으나 속도가 느리다. 홍 대표님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작업 증명이 뭔지 좀 쉽게 실생활에 좀 적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시간에서 몇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일단 분산화되어 있는 그 PC에 저장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암호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실생활에 그냥 적용해서 보면 그냥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어떤 아이들이 열쇠 뭉치를 한 100개 있는 열쇠 뭉치를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문 따는 일을 하는데 100개 중에 하나는 저게 맞을 거예요. 근데 100개 중에 하나는 맞을 건데 그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정확히 저 구멍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100개를 다 돌려봐야 되잖아요. 돌려봐야 되잖아요. 지금 작업 증명은 그걸 돌려보기 위해서 100개의 열쇠를 계속 맞춰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컴퓨터가 다 먼저 계산을 해서 따내려고 그래야지 내가 비트코인을 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그 사토시가 처음에 할 때는 100개의 열쇠 정도로 맞추는 정도만 해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쓰고 점점 더 큰 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키가 100개가 아니라 어쩔 때는 5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이렇게 있어요. 그 노력이 다 전기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돌리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더 빨리 돌리는 기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점점 더 빨리 나오는 채굴장이 되는 거고. 그 기계가 나오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고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는 중앙 집중 방식보다 이렇게 탈중앙화된 디센트럴라이즈된 서버 저장 방식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전기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매우
안 좋은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에서 다 확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연산 파워도 많이 증가하고 컴퓨팅 파워나 그다음에 뭐 전기료도 많이 쓰는 그렇죠. 방식이 된 거죠. 물론 무결하죠. 그렇죠. 무결은 증명됐으니까. 무결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이제 그렇게 어떤 분압이 많이 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명이 쓰고 앞으로 뭐 전 지구에 쓴다 그러면 10억 명, 50억 명 써야 되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을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게 POW의 그 한계죠. 그래서 이 전 시간에 얘기한 이더리움을 맡은 사람이 누구다? 요 이름은 기억해 놓으세요. 비탈릭. 부테린. 부테린까지 안 해요. 그냥 비탈릭이라고만 하면 돼요. 친구인 것처럼. 그 비탈릭이 그래서 만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탈릭이 그 예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POW 방식은 폐기되어야 한다. 근데 이더리움 자체도 그렇죠. POW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폐기되어야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거는 POW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POW 방식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수학적으로 증명된 또 더 효율적인 방식, 아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 다시 말해서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POS입니다. 그래서 POW에서 POS로 지금 가고 있고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부르죠. 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가 지분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좀 경제학적으로 좀 작업 풀어주신다면. 증명은 모든 그 분산화된 컴퓨터에다가 다 그냥 물어보고 하면서 일을 맡기면 이걸 너무 증명하는 비효율적이기 방식인데 때문에 어차피 뭐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대로 의사결정 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영향력도 큰 반면 책임도 더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의사결정 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한 거를 전체가 합의한 걸로 보자 라는 방식이 POS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조금 그냥 쉽게 풀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주식회사가 100이라는 지분 혹은 어떤 생태계가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1이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은 전체 중에 나의 비중이 워낙 낮으니까 뭐 그냥 대충 결정하고 이럴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전체 중에 많은 포션을 가진 사람은 웬만하면 이 시스템이 좋은 방향, 더 확대되고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무조건 택할 거예요. 왜냐? 이 전체 시스템의 발전이 나의 발전과 매우 비례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분들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네요. 그런 분들이 고래. 왜냐면 이렇게 채굴장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놈 이런 말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이 이 시스템이나 이 생태계의 발전적인 거에 더 많은 그 어떤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가중치를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서버나 모든 부분에 리소스를 맡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 혹은 속도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수 있죠. 단 POS 방식은 기술적으로나 수학적으로 현재까지 완벽하게 증명된 것은 그렇죠.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99, 99.9, 99.99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100이나 99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는 영역 쪽에서는 100%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 방식을 믿고 가자는 걸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POS도 좋은데 너무너무 좀 느려지는 또 경향이 있으니까 뭐 POW도 좋고 최근에 그 POS도 좋지만 근데 최근에 뭐 그 다음 단계로 비자 카드나 이런 것처럼 초당 뭐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처리를 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나온 개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해 설명드리면 POW가 수학적으로 증명됐으나 너무 느리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POS가 나왔는데 POS마저도 이제 아까 생태계가 너무 발전하면서 정말 실생활을 다 블록체인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까지 나오니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POS마저도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걸로 나온 게 DPOS. 여기 D 들어가면 여기 웬만하면 다 좋은 거예요. 여기서 D는 디센트럴라이즈 D 들어가면 좋은 거고. 하여튼 델리게이트. 다른 D입니다만 그냥 D라고 하세요. 위임된. 그러니까 디포스 설명 좀 해주시죠. 디포스 설명을 드리면 그냥 그 지분 많은 사람들 다 일일이 해도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숫자를 줄이자. 어차피 영향력이 있는 20명, 뭐 21명 정도면
충분히 네.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게 네.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니까 야 이걸 믿고 가자. 라는 아주 급진적인 그렇죠. 급진적인 그런 그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에요. 네, 그걸 적용하고 있는데도 이미 있죠. 그게 스팀잇에 적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박사님 아까 D가 붙은 이유, 델리게이트가 붙은 이유는 뭔가요? 그 어차피 20명을 뽑거나 관리할 때 그렇죠. 그런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투표해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죠. 델리게이티드. 네.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뽑힌 사람을 그 스팀잇에서 뭐라 부르죠? 증인이라고 부르죠. 왜 위트니스냐고 이게 무슨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왜 증인이냐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거래를 증인처럼 감시하면서 체크를 잘한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들어서 증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이 보내준 여호와의 증인처럼 저는 자꾸 그 증인이 생각나서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제가 간단히 또 정리해 주면 이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W 방식보다 속도적인 측면에서 POS가 좋고 POS를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탁월한 속도로 가려고 하면 디포스 이외에도 또 다른 방식 잠깐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디포스란 방식이 나왔고 그게 스팀잇이라는 실제 시스템에 적용이 됐는데 생각보다 잘 돌아가더라. 그리고 그 사람 그렇게 위임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에게 20명 혹은 저희가 20+1이라고 하거든요. 20명을 해놓고 그 아래 한 명을 위해서 대기자들 100명이 쟁탈전을 벌여요. 이 사람들이 막 또 효율화를 해서 21멀째를 자꾸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전체 120명에 대해서 뭘 한다? 투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소의 불위의 권력을 그거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기가 막히게 혼용해서 비즈니스적으로 효율성을 택한 방식이 디포스다. 디포스죠. 그래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 각광을 받는데 한계를 얘기를 하자면 한번 증인이 되면 계속 증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만 5선 하고 나면 6선, 7선, 8선 이게 무슨 정신도 아니고. 되는데. 우리 중국에서 우리 진핑이 형도 그런 거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나가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너무 멀리 나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요 정도로 하면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요런 정신이 이오스까지 연결이 된 거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게 결국 아까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거에서는 뭐 비잔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또 시간을 잡아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다 배우시고 불세로 올라오시면 불세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점점 올라오시면 수준이. 저희가 자세한 거를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